김현지. 이재명이를 키운 세력이 이석기 세력이잖아.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는 안 된 거지만 이런 말이 돈다. 김현지 막 터졌을 때 김현지가 김대중이가 길을 터줬고 이석기가 꼽아놓은 간첩이다. 근데 이걸 어디까지나 팩트 체크가 안 됐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통진당 출신의 박원석이라는 놈이 내 방송을 마치 본 것 마냥 아니다. 김현지는 내가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원석이라는 놈이 누구냐? 통진당 대변인 출신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보도들을 보면 과거 전향했던 그 주사파 우두머리들 보면 이 김현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백현동 대장동 아파트를 질 수 없는 산을 갖다 밀어가지고 4단계 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사이드에 그 신구대학교 뭐 교수인지 뭔가 그 사람들이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여기에 다 김현지가 사실상 주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이석기가 꿈꿨던 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석기가 통치하는 간첩의 나라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 김현지 논란이 얼마나 크냐고. 아니 김현지가 그렇게 문제가 없고 깨끗한데 왜 총무비서관 때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그걸 피하려고 제1부속실로 빼가지고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안 나와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 이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의무성을 갖고 있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싹 피하려고 부속실장으로 옮겨놓고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국정감사에 안 나오냐. 그리고 우상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무수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종 사진을 보세요. 위성락 같은 사람들은 각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옆에서 대통령이라고 꼴에. 근데 우상호는 주사파에 그래도 이재명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사파에 한따까리 하는 놈들이잖아 우상호가. 걔네들은 짝다리 잡고 쫙 다리 벌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이. 국감에 출석 100%라 그러고 정청래하고 뭐 아기가 안 맞고 이지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국감에 나와야 된다. 근데 국감에 나와도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기록 그 화제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뭐 20%밖에 복구가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이 국감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현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다 불이 타갖고. 근데 그게 웃긴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산이 공개가 됐잖아. 근데 김현지가 하필 또 우연치 않게 얘네들은 우연이라고 그랬죠. 대장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등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고 그 다음날 국가정보기록원에서 화제가 난 거예요. 싹 타가지고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국감에 최소한 김현지만 놓고 보더라도 국감 기간 동안은 복구가 안 되죠. 제가 몇 개월이 걸리고 이 중요한 그 시스템은 복구가 영영 안 될 수도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국감 기간 동안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정보를 우리가 열람할 수가 없어. 팩트를 들고 추궁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있을 때 예산과 인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활비 그렇게 지랄해놓고 그 특활비를 명목도 없는 데다가 돈을 지출한 게 김현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감에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얘를 지금 저렇게 감싸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정말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왜 국감장에 출석을 안 시키고 제일 부속실로 빼고 헛소리를 삐약삐약 해대고 왜 하필 이때 국가정보원이 거기서 왜 화제가 나갔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냐 이거지.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로 국감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기가 이게 이재명이 무슨 냉장고를 부탁해도 아니 뭐 소통 케이프도 좋다. 그래.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할 수 있지. 섭외 요구도 많이 들어오겠지. 근데 왜 하필 공무원들을 휴가를 못 가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너는 샌드위치 월차를 대통령이라는 그 시기에 써갖고 열흘 동안 쉬고 냉장고를 부탁해 취지도 받지 않게끔 네가 먹고 있는 냉장고를 갖고 가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있는 보안상 이런 문제도 있잖아.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이재명이를
거기를 가가지고 밥상머리 추석 명절 앞두고 사이도 좋아 보이지도 않은 부부끼리 왜 저렇게 사기쇼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사기를 치냐 이거야. 후신 자살을 하고 공무원 수백여 명이 밥도 못 먹고 추석 때 명절 때 집도 못 가고 복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놈은 26일 날 밤 8시 20분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20분 후에 8시 40분에 한국 도착했잖아. 그러면 정청래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받고도 왜 처자고 48시간 동안 뭘 하고 자빠졌다가 그 안에 냉장고를 부탁했는지 그만큼 추석 민심의 사기를 쳐야지 지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무슨 K푸드고 소통 좋아하시고 야 소통은 추석 끝나고 하면 안 돼? 아니면 이거 복구가 다 된 다음에 하면 안 돼? 국가 재난 사태에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게 본질이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세월호를 그렇게 네가 얼마나 성남 시장 시절 때 서울 와갖고 박 대통령 고소까지 하면서 고발까지 하면서 7시간 분 단위로 밝히라고. 그럼 너도 48시간 동안 뭐라고 자빠졌는지 밝혀야지 맞는 거지.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올라갔었잖아. 그럼 너도 탄핵 사유로 올려야 돼. 못 밝히면. 똑같아야지. 이재명이 뭔데? 김정은이야? 자 이거 보세요. 이 지금 민주당 애들이 국회를 장악해갖고 악법을 막 만들잖아요.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대법원장을 막 그냥 죄가 없어도 나가 이러고 앉아있고 삼권 분립 작살난 지 옛날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재명 관련 법들을 갖다가 싹 다 그냥 없애버리고 배임죄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다 이재명 관련죄야. 그러면 그걸로 잡혀간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야? 왜 너 때만? 그리고 3심제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유죄가 확정이 2개가 났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방법이 2가지잖아. 조의대를 내쫓아갖고 사법부 수장을 바꿔갖고 그러는 방법. 아니면 하나는 3심제에서 4심제로 돌렸고 4심에서 무죄로 엎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청래가 작년 윤석열 정부의 인사 국회 불출석한 사람들 징역 3년 처벌법을 발의한 놈이에요. 그럼 김현지는 보수 때려잡을 때만 법이 발의가 되는 거고 적용이 되는 거고 너네들이 지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임마 깜도 안 되는 법의 법자도 모르는 놈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 인사 국회 불출석한 사람들 징역 3년 때려버리자 이런 처벌법을 발의한 놈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왜 아가를 쳐닫고 있냐? 얘기를 해봐 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래요. 학원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연합회까지 민주당, 이거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노조들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줄 테니까 가입해라 민주당. 이거 옛날에 2019년 4.19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 이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시켜준다면 좋다고 가입하지. 또 이런 짓을 해요 얘네들이. 그 지금 대통령실은 완전히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고 지금 이석기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녹취록 한번 들어보세요. 김현지 녹취록입니다. 지금 비선실세라고 말까지 나오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있었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야. 잘 들어봐. 네, 비서관님. 네. 일단은 파일이나 이런 거 없을 거면 싹 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랑 거 진짜 예전카드를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자기 우리가 사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네.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그리고 가면 제가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알겠어요. 네.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도 민주당은 가짜라며 우기고 있어. 여러분들 생각엔 어떤 거 민주당 애들은 내로남불 떠나가지고 온갖 악법과 악의적인 거짓 선동, 최근에는 내란 선동, 계엄 선동. 지금 여러분 우상호는 온전한 놈입니까? 저거 주사파잖아. 김현지 저거 동부연합 이석기가 꼽아놓은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 시장실 바로 옆에 떡하니 대놓고 사무실까지 무슨 성남 뭐 21인가 뭐 있잖아 사회단체 이재명 시장실 옆에 바로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냥 지금 서열일위가 김현지 아니면 이석기라니까. 이 이현지는 중부 간첩단 수계 황인호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간첩이라고 간첩이고 이쯤 되면 간첩 아닌가? 나라가 지금 이거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이고 뭐 좌파고 우파고 떠나고 이거 들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해명을 해보란 말이야. 해명이나 많아. 그간 이재명의 행적과 김현지의 행적, 뭐 이석기와 우상호 관계 뭐 이런 것들 황인호 중부간첩단 수계인 황인호부터 황인욱 이런 애들 싹 다 간첩들이잖아요. 이 대장동하고 지금도 딱 연루가 돼 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아마도 내 생각에 지금 수백 조가 선수금으로 중국에 들어간 게 아닌가. 또 북한에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기도지사 때는 800만 달러였죠. 지금은 몇백 조를 갖다가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지 않고서 블랙록이라는 그 사기꾼 놈하고 MOU 맺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풍력 그 15조인가 투자한다 그랬을 때 안 된 게 뭐냐면 그것도 전남이었거든. 아까도 말했던 거기에는 전기가 남아돌아. 전남에는. 그럼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전기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필요한 수도권에다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유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유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선물학전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안 한 거야. 근데 그 사기꾼하고 또 손잡은 게 이재명이라고. 그래갖고 전남에다가 100조 태양광 패널 깐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송전탑도 박아야 되고 송전시설 150조 들어가는데 또 업자들하고 또 해먹지. 그 돈 다 해가지고 북한에 넘겨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추미애가 토지 국유화 전 단계인 토지 공개념을 갖다가 뭐 법을 발의한다. 내가 그랬잖아. 이거 그냥 얼른뚱땅 넘어가면 추미애의 토지 공개념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토지 국유화가 돼버리는 거다. 중국처럼. 내 땅도 국가 땅. 국가가 통제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다 맞아떨어지잖아. 관세 협상도 문제고 자영업자도 지금 산재보험을 의무화시키려고 해요. 태양광 그 쓰레기 갖고 와갖고 아파트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산재로 인해가지고 건설사들 때려잡고 아파트도 못 짓게 하면서 신규 아파트에는 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걸 의무화를 시킨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거 완전 김정은이야. 지 맘대로. 이거 김현지나 이석기 지금 지능받고 하는 거야.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을 의무화. 지금 자영업자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산재보험까지 의무화를 해. 여기도 또 얼마나 쳐먹으려고. 이재명 정부 전국민 산재보험 추진.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뭐 외환 보유액이 4,200달러를 돌파했다고 또 기자들이 난리 부르치는데 야 대만은 6,200억 불 돌파야. 대만이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내년에 임마 경제 성장률 1인당 GNP, GDP 국민소득이 네 마리 용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 꼴이야 임마. 대만이 역전했어 벌써. 1인당 GDP. 이재명이가 36,000불, 37,000불에서 10,000불로 만들어놨잖아요. 3달 만에. 9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 전년비 절반으로 그냥 감소했다. 참나. 그럼 이제 다음 달 11월 달 한번 통계를 보자니까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아작나 있는 거야.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여러분들. 와. 영부인 김혜경 여사 생가보건 추진위원회 발대식. 야, 진짜 내가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뭐 우리가 영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지. 너네 부부 맞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너네 그 48시간 동안 뭐 했냐고. 국가 재난 사태에서 48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내가 추론으로 의심하는 게 그거 아니야. 너네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별거 했다며. 별거 했다라는 게 맞지. 김부선하고 그런 게 막 전 세계가 알 정도로. 그리고 뭐 다른 여자부터 김현지까지 터지고 지네들 돈 없을 때 변호사 할 때 성공 보수금을 갖다가 지금 돈으로 1억이 넘는 돈 2천만 원을 김현지 통장으로 쏴주고 뭐 제대로 된 부부 관계가 되겠냐고.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형수에게 같은 여자로서 막 그렇게 상욕을 하는데도 김혜경 옆에서 깔깔깔깔 웃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둘 다 사이코패스 같은데 김혜경 여사의 생가보건추진위원회? 니네 돈으로 해. 니네 돈으로 집을 짓던지 막 철거를 하든지 국민 돈으로 이 새끼들아 쓰지 말고 이딴 거 만들면 또 얘네들 또 뭐 돈 받아 처먹고 뭐 콩고물 좀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 아작이 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토 나온다. 토 나와. 명백히 김혜경은 범죄자잖아요. 이재명도 범죄자고. 아닌 걸 내가 범죄자로 추정하는 거야. 범죄자잖아. 이런 사이코패스를 갖다 대통령 영부인으로 뽑아놨으니 나라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거기다 주변에는 싹 다 이석기부터 김현지 간첩들이 그냥 대한민국 장악해갖고 북으로 중으로 자영업자들 다 두들겨 잡고 자본주의 얼마나 싫어해 북한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 이석기 김현지가 지령 내려갖고 그냥 자영업자 다 때려 죽이는 거야. 알바짜리 없애. 이 초등학생들 국어 수준이 지금 땅바닥이에요. 교육 수준이 지금 땅바닥이라고. 교육감부터 다 빨갱이들 앉혀놓으니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버리고 이상한 교육, 이상한 사상 교육 시키니까 이 대한민국이 점점 북한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향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알바하는 애들 돈 없으면 못하잖아, 공부. 돈 많은 놈들만 공부하는 거. 지금 대학 돈 없어도 못 가게 되는 거야. 알바도 못하게 하면 책도 못 사고. 그렇게 갖고 자영업자 때는 죽이고 자본주의 작살내고 이 알바 시장을 작살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작살낸 다음에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갖고 배급 사회를 만든, 그래서 김정은이 아그레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그 전략이 정말 분명합니다. 이 정도 왔으면 제 말이 맞는 거야.